토론회 소개는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안경봉 교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안경봉 교수께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동안 오늘 행사가 여기까지 홍보를 잠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김병욱 의원실과 고영견 의원실이 주최를 하고 사단법인 한국신탁학회와 사단법인 국민교실도 그리고 도세동 신도사회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저희들이 한국신탁학회와 민주세 포럼이 공동으로 하는 행사는 원래가 처음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복지원 가족 신탁을 주제로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지난 6월에 김병욱 의원님께서 주최를 해주신 금융세제 개편안에서 신탁에 관해서 저희들이 짧게 다루었는데 그때 신탁을 주제로 공식적으로 조금 다른 세미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한국신탁학회와 공동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것인가에 관해서 연전부터 계속해서 사실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권정호 회장님께서 흔쾌히 수락해 주시고 또 여러 회원들께서 같이 동참해 주셔서 오늘 이런 세미나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 행사가 있기 전에 사실은 비대면으로도 한 차례 정도 저희 쟁점 정리를 위한 모임도 한 차례 가졌고요. 향후 우리 한국신탁학회와 공동조세 프로그램은 이번 행사를 거치지 않고 앞으로도 주기적인 모임을 가지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행사를 개최하게 되는 경과를 이걸 잠깐 말씀드리려고 제가 아무튼 오늘 먼 길을 마다고 왔는데 특히 제가 좀 소개드리고는 다른 분들은 우리 자장께서 다 소개를 드릴 것이고요. 우리 제2주제 토론으로 계신 우리 박순호 교수님은 워낙 전공이 사회복지학 전공이시고요. 최근에 장애인 수요 신탁과 관련해서 사회복지학에서도 많은 논의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패널로 모셨고 흔쾌히 해주셨습니다. 댁이 세종시라고 하는데 오늘 아침 일어난 시부터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마 좋은 토론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힘이 합쳐져서 생각돼서 모쪼록 큰 성과가 있기를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영표 변호사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일주제를 맡은 시민권 휴먼헤리티지 본부장 오영표 변호사입니다. 제가 국회에서 생활할 때 사실 국회 경제할 때 사실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평소에 관심이 없던 국가가 국회에서 생활할 때마다 좀 느낌이 와가지고 좋은 것 같고요. 지금 제가 가족신탁을 계속 연구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지금 고령 사회의 저출산까지 맞물려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법제와 세제 개선이 필요한 게 뭐냐고 하면 가족주택 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한 8년째 계속 이걸 연구하고 발표하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욕심보다는 제도 개선의 속도가 좀 느리긴 합니다. 그래도 최근에 많이 진일고 하고 국회에서도 사실은 가족주택을 가지고 논의를 하게 돼서 되게 저는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복지형이 왜 붙었느냐? 복지는 사실 국가가 재원을 투여하는 개념인데요. 근데 실제 고령사회로 넘어가면서부터 사실 이 고령자 부양하는 젊은 층들이 갈수록 저출산은 줄어들기 때문에 국가 재원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복지형이라고 표현한 거는 결국 자립형 복지, 그 제도를 만들어주면 국민 스스로가 그걸 준비를 하는 거죠. 나의 노후에 대비해서 노후 자금을 만들어 놓고 신탁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필요할 때 나를 왜 쓰게 하라.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안 해놓으면 결국 이제 가족들이나 아니면 제3자로 재산이 뺏길 그런 수가 생깁니다. 주로 이제 치매 국면에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 자립형으로 자기의 어떤 노후나 가족들의 어떤 분쟁 예방을 스스로 준비하라는 측면에서 이제 복지형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가족 신탁은 가족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신탁 구조로 반영하고, 이거는 사실 영국에서는 1000년 이상이 된 거고, 미국은 한 200년을 넘고, 일본이 한 20년 되고, 우리나라가 이제 2011년도 신탁개혁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짧은 시간인데 그래도 한 10년 지난 것 치고는 생각보다는 많이 활용도가 낮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시고, 함께 노력하셔가지고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 주제로 나눠지는데, 왜 가족 신탁이 필요하냐? 이걸 좀 설명을 드리고, 가족 신탁에 어떤 유형이 있느냐? 신탁의 유형은 무궁무진합니다. 신탁은 가장 창조적인 재산관리 도구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한데 이제 오늘 복지형 가족 신탁만 좀 설명드리고요. 그다음 가족 신탁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들이 엄청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탁은 재산을 안고 관리해 주는 거기 때문에 뭐 재산이 아파트냐 상가냐 기타 농지냐에 따라서 제도가 주변 제도들을 엄청나게 많이 바꿔야 돼요. 그런 측면들을 같이 논의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족 신탁 왜 필요하냐? 오늘 주제에 한 4가지 화두를 던져보면 왜 필요하냐? 이거는 사실 이제 논의를 하면 좀 느낌이 오실 텐데요. 복지 수단으로 왜 가족 신탁을 활용해야 되느냐? 되게 중요한 주제인 거고요. 기존에 우리 이제 가족의 재산 관리는 민법에서 증여, 상속, 후견, 위임 이런 제도로 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이 분쟁이 났을 때 해결책으로는 좋을 수 있겠지만 분쟁을 예방하는 기능에서 부족하고요. 금융상품, 주로 이제 보험이나 연금, 그 다음에 이제 퇴직연까지 연금기술이 있는데, 금융상품은 다수를 상대로 판매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1대1 맞춤형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고령사회의 가족의 처한, 가족 재산 규모나 가족 구성원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좀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탁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가족 위험 관리라고는 사실 많이 못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회사로 따지면 회사의 엑스퀄리티나 정책들이 엄청나게 강화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가족으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 여기 계신 분들이 가족이 어떤 위험 생길지를 아무도 예측 못하고 또 관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터지면 그때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변호사 찾는 거죠. 그래서 가족 위험 관리라는 개념은 사실 미국이나 영국은 꽤 오래전부터 발전을 해왔고, 그게 이제 변호사들의 영역, 신탁의 영역으로 흡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신탁은 부자를 위한 것이냐? 사실 이 세미나를 주관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분 중에 하나가 그거죠. 근데 부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에요. 부자들은 제가 항상 있는 얘기지만 100억 있는 사람이 2, 30억 잃어버려도 사는 지장이 없죠. 근데 3억, 5억 이렇게 되신 분들이 재산을 잃어버리면 생존이 불가능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부자들만 위한 게 전혀 아니다. 그래서 가족 신탁을 저소득층까지 내릴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사실 저는 이제 신탁 회사인데 영리만을 추구하는 거냐. 영리 추구한다고 하면 사실 신탁 영역을 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거액자 생활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영리 추구 이외에 신탁의 어떤 공공적 기능 때문에 제가 신탁을 많이 좀 활용하자는 측면을 많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사회적 효익이 뭐냐?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법상의 부족한 제도를 보완한다. 그리고 자립형 복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스스로가 본인의 고령 사회에 대비해서 노후 자금을 충분히 마련해놓고 보존하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 자산 실명제 효과.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전 세계적으로 신탁이 세제 혜택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신탁을 해놓게 되면 그게 신탁 원장이나 등기부상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산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세수 마련이 되는 거고, 상속이 궁극적으로 수익자가 없으면 국고기속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은 항상 그 얘기를 하죠. 왜 세제 혜택을 왜 한국은 안 주냐? 이해가 안 된다. 세제 혜택을 줘서 세수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농노상속. 저희도 95세 노모가 돌아가셔서 68세 아드님이 상속을 받아요. 그럼 결국 이제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보면 젊은 세대로 자산이 내려가야지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노인이 노인의 상속을 받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이게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본처럼 좀 결혼 이슈라든지 양육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세제 개선을 통해서라도 노노상속 이슈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사회적 비용 절감은 결국 이제 상속 분쟁이나 후분 분쟁이 엄청 많습니다.
이 재벌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다양한 구조의 이 후견의 상속 경쟁 때문에 가족들이 해체가 되고 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신탁이 필요하다.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가족 신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국내에서 이 용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영미계에는 패밀리 트러스트라는 게 사실 일반화되어 있는 거고요.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수탁자, 위탁자, 맡기는 사람의 개인 신탁 중에 가족의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는 증여, 상속, 후견 신탁 정도가 이제 이 가족 신탁 하는 것이고요. 밑에 목적에 따라서는 엄청 다양합니다. 가문의 자산 관리부터 재산 보호라든지 가치 상속의 인센티브, 절세 신탁, 장애인 부양 신탁, 다양한 신탁들이 다 가능한 거죠. 제가 예시를 들어놓은 거고요. 그래서 가족 신탁은 개인이 신탁하는 것 중에 가족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들을 미리 예방을 해소하는 신탁이다. 구조적으로는 증여, 상속, 후견 신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산 규모별로 어떤 니즈가 있느냐. 사실 뭐 정해진 내용은 아닌데 제가 이제 쭉 상담을 하고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이제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사실 생존 문제가 제일 크죠. 생존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거죠. 잃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생존과 재산 보존이 중요한 기술가 되겠고요. 일반 대중을 넘어오게 되면 이제 분쟁 예방이나 상속 계획, 내가 원하는 대로 상속하고 싶다는 계획이 수립이 필요하고요. 자산가들이야 절세가 더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거고 해서 이 자산 규모에 따라서 다양한 니즈가 있고 거기에 맞게끔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특히나 저소득층이나 일반 대중을 위한 신탁 제도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보여드리고요. 신탁의 스펙트럼, 결국은 이제 이건 사실 이제 공공신탁, 그 국가나 주문국가에서 이제 수탁자가 돼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신탁이 필요할 시기가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치매 신탁이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끼리 신탁하는 이자 신탁, 그리고 신탁 회사가 하는 상당 신탁 이렇게 나눠질 거고요. 장난처럼 비교하면 명확합니다. 공공신탁은 고령자의 비용 부담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대신에 정부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고, 민자 신탁은 또 고령자 비용 부담은 없지만 수탁자 전문성이 좀 부족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상위 신탁을 넘어오게 되면 수탁자 전문성은 엄청나게 강화되는데 대신에 일정 부분에 고령자의 비용이 든다. 이런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저소득층, 일반 대중, 자산가로 해서 믹스를 시켜야 되는데 오늘 주제는 저소득층과 일반 대중을 위한 공공신탁이나 민자 신탁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8월 30일 날 금융에서 만난 자료인데 고령 친화 금융 환경 조성 방안에서 이 후견 신탁을 테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후견 신탁을 활성화해보겠다는 거고요. 지금 현재 작동하고 있는 대통령직 속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지금 가족 신탁 영역이 중요한 꼭지로 지금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을 연금화시켜서 고령자의 노후자금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그 후견 신탁하고, 그 다음에 종합재산 관리 신탁, 이제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들이 제대로 계획을 입안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정부가 이렇게 움직여주는 건 상당히 제 입장에 되게 좋은 일입니다. 신탁은 뭐 아주 복잡한 내용이 신탁을 가지고 하나씩 가르치고 답을 가르치는 부분인데 신탁을 아주 심플하게 정리하게 되면 신탁은 소유권 이전 방식으로 재산 관리를 하고 가족 신탁은 자산생계 계획을 수립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령자 입장에서 위탁자가 재산을 신탁회사나 아니면 이제 가족들을 상대로 하는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 후탁자 명의로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팁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돌아가시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사후에 누구한테 주라는 계획을 미리 짜놓죠. 생전에 나를 위한 신탁이고 사후에는 가족을 위한 신탁이 되는 거죠. 요걸 계약을 체결해놓고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한, 재산을 운용할 권한을 100% 지배를 하고 있는 거죠. 정상계획. 치매에 걸리는 순간부터는 재산 보호 기능이 삭제가 되고 돌아가시면 수탁자가 재산을 배분해주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상속 분쟁까지 예방이 가능하다. 그래서 좋은 말들이 있고요. 이 중에 이제 좀 의미 있는 거는 사실 이제 죽은 자의 지배. 결국 이제 사실 내 사후에 뭔가 재산 관리를 해달라고. 특히나 이제 내가 죽었는데 미승이 자녀밖에 없어요. 그럼 신탁 넣고 안정적으로 재산 관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능한 게 신탁 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자산승계 재산 보호 이런 걸 하려고 하면 기존에는 사실 법조상속에 지금 대부분의 사람은 법조상속에다가 그냥 가만하거든요. 1.5대 1대1 비율로 나눠갈 거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하려고 하면 정리하거나 유언 공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많이 부족하죠. 특히나 오늘 주제처럼 생전 재산 보호 기능. 자, 유언 공정을 해놨어요. 생전 재산 보호 기능이 있습니까? 없는 거죠. 치매에 걸려 재산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부족하다. 그럼 결국 이제 궁극적으로 봐서는 상속 신탁을 통해서 생전의 재산 보호 기능을 탑재를 하고 사후의 재산 몇 가지 더 연결시키는 이 전체적인 재산 관리가 돼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오늘 주제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공정과의 장단점은 제가 뭐
깊이 설명 안 되는데 신탁은 소유권이 신탁회사나 수탁자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빠르게 돌아가시면 하루 만에 금융자산, 부동산은 3주 정도 걸리면 등기 이전 절차가 마무리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재산 분배되기 전에 상속 분쟁을 하려고 하다가도 적법한 절차에 따른 신탁 계약에 따라 얘기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분쟁 예방을 엄청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자료를 첨부해서 좀 세부적인 내용 좀 보시고요. 복지가격 신탁 유형이 뭐가 있느냐 되게 꽤 많은데요. 이제 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고령자와 관련된 가족 유형이 뭐냐를 먼저 데피니션 해야 되고요. 노후자금 미확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노후자금에 대한 고민을 하실 텐데 지금 현재 고령자분들은 사실 노후 대비가 안 돼 있는 세대인 거죠. 저는 또 와이프한테 농담처럼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페이지를 주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알뜰하게 쓰고 노후 계획을 짜자 이렇게 지금 우리 집에서 얘기하는데 노후자금 미확보 있을 거. 그 다음에 정치적 장애, 치매 85세 치매 유용률이 45%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래서 치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신체 장애가 물론 연결되고요. 뭐 사업 실패 위험이나 채무 초과 상태 당연한 위험이 되고 그 다음에 안고 준비하는 후견 분쟁, 상속 분쟁 이런 이제 가족 생기는 위험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신탁 장주로 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상속 신탁을 설정하든 후견 신탁을 설정하든 장애인 부양 신탁, 치매 신탁, 재산 보호 신탁 뭐 이런 것들을 쭉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구조 되고요. 일본은 제가 일본 운영을 하진 않았는데 일본은 사실 복지원 가족 신탁을 세제 혜택까지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결혼 양육 지원 신탁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포기를 해요. 결혼하지만 출산 안 해요. 왜냐면 애들 키우기 너무 어려운 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2030 세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 저도 만약에 지금 결혼하면 못할 것 같아요. 전세가 가격이 너무 높아가지고 못할 것 같은데 일본은 이걸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죠. 이 조부모 세대가 재산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이거를 자녀들 결혼과 양육 비용으로 쓰는 데 있어서 1억 원, 우리나라 1억 원 정도까지를 정해서 비과세를 해주고 대신 이 돈이 딴 데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럼 신탁회사가 증빙자료를 보고 진짜 결혼자금 쓰는지를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해주는 거죠.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신탁회사를 통해서 복지를 실현하는 그런 거고 정책을 실행합니다. 되게 효율적인 방법이고요. 교육자금 정해 신탁 이것도 일본에서 아마 엄청나게 히트를 친 세제 혜택 상품인데 할아버지가 손자를 위한 이 교육자금을 정리해줄 때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를 지키는데 까지기 때문에 뭐 적은 금액도 사실 혜택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농노상속 문제도 해결하고 국가가 직면할 수 있는 문제들을 신탁 방식으로 제도를 만들어도 해결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후견제도 신탁은 일본에서 이제 후견제도 우리보다 5년 앞서서 진행된 건데 후견인들이 재산 변제 행위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친족 후견인은 물론이고 변호사 후견인도 그런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본 신탁협회와 대법원이 가정법원하고 최고재판소가 같이 협업해가지고 후견제도를 만들면서 재산의 중요한 부분은 신탁사가 관리하더라고요. 그런 후견인이 재산 함부로 편취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게 일본입니다. 제가 일본을 좋아하진 않지만 국회 와서 일본 제도가 관해서 죄송한데 신탁을 활용하는 국가는 제일 잘하고 있다. 이 동남아시아권에서는 그래서 설계시켜야 되는 거고 우리도 장차 이런 구조로 좀 가야 된다는 걸 보여드리고요. 이제 유형으로 들어가면 후견 신탁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주로 하고자 하는 거는 임의후견 신탁.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치매 걸리면 자녀분들이나 배우자가 법원에다가 후견인 선임 청구를 하는 거죠. 이건 사실 이건 안 됩니다. 이건 후견인이 된다고 소송이 걸리죠. 최근에 한국타이어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신규 사례를 보면 후견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재산을 통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무소에 있을 때 미리 후견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신탁을 맡겨놓게 되면 재산도 보존하고 내가 원하는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견 신탁은 많이 활성화돼야 되고 요거를 상속 신탁까지 결합시키면 이제 임의 후견 상속 신탁이 되는데 되게 좋은 제도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적 신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후견인이 개시가 되면 후견인이 재산 보존을 잘 할 거냐? 잘 못할 수도 있죠. 가족끼리 서로 후견인이 싸우죠. 그럴 때는 이제 법원의 허가에 의해서 신탁이 설정되는 구조고 요거는 국내에서 한 3, 40건 정도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 아마 토론하시는 대행센터장님이 후견 신탁 경험이 많으시니까 추가로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장애인 부양 신탁 이게 98년도에 도입돼서 99년부터 이게 세대 혜택 결국 이제 장애인 자녀들의 홀로 쓰기 자금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5억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를 해서 신탁을 넣고 이 신탁 재산은 무조건 장애인을 위해 써야 되고 함부로 인출하게 되면 증여세를 다시 납부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해서
제도를 도입했는데 제도 설계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그걸 지금 계속 개선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원본 인출이 안 됩니다. 장애인 자녀를 위한 신탁인데 원본 인출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원본 누구한테 가느냐? 장애인의 상속인으로 가는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제도인데 이게 이렇게 제도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한 20년간. 저희가 한 7, 8년 전부터 주장을 해서 많이 개선했습니다. 인출도 150만 원 안에서 인출이 되도록 하는 거고 이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타액 신탁. 타액 신탁 장애인 부양 신탁은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면 성년인데 예를 들면 자폐 자녀가 이제 성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신탁 계약 체결할 수 있는 행능이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제 부모가 후견인 지정을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신탁 계약을 체결해야 대리인지를 해서 6개월 걸려요. 우리 실제 사례는 그걸 하다가 돌아갔어요, 아버님이. 그렇기 때문에 타액 신탁을 해놓으면 아버님이 재산 5억을 신탁에 넣고 그 5억의 수익권을 장애인 자녀 아들한테 주는 거죠. 딸한테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후견 절차가 필요 없죠. 그럼 6개월 이상 시간을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쭉 되고 돼서 지금은 5억을 좀 상향시키자. 그 다음에 저는 그것보다는 인출을 조금 완화하셔야 돼요. 더 완화해야 돼요. 중증 장애인에 한해서만 5억을 인출 가능한데 중증 장애가 아니라 하더라도 장애인들이 살아가려면 얼마나 불편한 게 많습니까? 그걸 위해서 돈을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월 한도를 정하든 아니 전체 금액 얼마를 정하든 1년 한도를 정하든 해서 제도 개선을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유보대로 신탁은 이제 그 가족 신탁의 가장 큰 뼈대예요. 생전에 신탁하고 생전에 나를 위한 신탁이 되는 거고 내 사후에 재산을 누구한테 줄지를 배분을 해놓죠. 이렇게 하게 되면 수탁자가 사후에 배분하는 거죠. 그래서 생전에는 자산승계획 수립하고 본인을 위한 신탁, 고령자 본인을 위한 신탁이 되고 사후에는 가족을 위해 신탁이 살아있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보대로 신탁은 이런 구조가 되고 이걸 좀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수익자 예속 신탁 구조가 나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요즘 유행하는 스킴은 이제 배우자한테 100% 상속권이 넘어갔다가 그다음 배우자 사후에 자녀 상속권을 설계할 수 있는 구조죠. 되게 합리적인 구조죠. 우리 상속법은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상속법은 유리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자녀들이 상속권이 1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는 이건 이제 문제가 많다고 보는 제도인데 개선이 필요한 건데 그게 안 되면 신탁 방식으로 지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익자 연속 신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생전에 돈을 위한 신탁, 가족을 위한 신탁이 좀 연결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상속 설계와 재산 보존을 결합시켜가지고 상속 신탁을 이렇게 만들고 이걸 고령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정리 신탁은 이제 국내에서 조금씩 활용하고 있는데 수익권을 정리하는 방식, 신탁 계산을 넣고 수익권을 배우자나 자녀, 아니 경우에 따라서 본인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정년을 미리 하고 대신 통제권을 할 수 있는 신탁 이 두 가지 유형이 있고요. 수익권 정리 신탁은 아마 신탁을 해보신 분들은 이제 있을 텐데 원본 이익을 통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있고 원본만 주는 방식이 있고 이익만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나온 상품은 원본 이익 정리 신탁이 국채 스트립 채권을 신탁에 넣고 원본 이익을 정기적으로 주면 이걸 이제 나중에 현가 할인 10% 할인해서 나오던 시절에는 되게 좀 활성화되는데 지금은 3% 할인율이 줄어서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런 거 작동이 되고 있고 이익전 신탁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배당 청구권만 배우자나 자녀한테 주고 싶을 때 그때 이익만 떼서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세금을 좀 절약하고 상부 설계나 정리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많이 좀 활성화해야 되고요. 오늘 주제는 사실 정리하는 신탁인데요. 이거는 대표적으로 불효자 방지 신탁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려자가 정려를 해버리면 자녀들이 수송자가 되면 소유권을 100%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산을 받기 전에는 효도를 하는 척 하다가 받은 이후에는 부양을 이행하지 않는 이런 불효자들이 많이 생겼고 실제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했지만 부모들이 통제권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신탁에서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가 되게 좀 효과적인 방식이고요. 그래서 불효자 방지를 위한 어떤 구조를 짤 때 저희가 정리한 신탁 구조로 하고 효도계약서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효도계약서는 안 돌려주면 소송을 해야 되는데 신탁은 소유권을 수탁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건 부양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탁자가 소유권을 다시 위탁자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실무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다른 측면이긴 한데 요즘 중소기업 가지고 계신 분들이 뭐 작게는 실복이 많게는 한 2, 300억 정도 되시는 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가업을 물려주고 싶은데 장수기업 만들고 싶은데 이 자녀 둘이 있는데 나는 딸을 후계자 주장하고 싶은데 아들이 유료소송 걸어서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주주명부에 딸 75%, 아들 20%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너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회사를 팔아버리겠다. 아니면 심한 경우는 청산해버리겠다. 이런 이제 두 개의 오너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일본은 쉽게 풀었어요. 신탁에 넣고, 후계자인 자녀한테는 의결권 지지권을 100% 부여를 하고요. 후계자가 아닌 자녀한테는 경제적 권리만 주게 됩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이제 그 가업이 안전하게 승계될 수 있는 구조를 짜는 거죠. 저는 여기다가 이제 뭘 넣냐면 후견 기능을 넣습니다. 왜냐하면 신경부 사례나 몇 가지 이제 최근에 재벌 사례 등을 보면 결국은 후견 분쟁 때문에 가업이 깨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오는데 후계자하고 이미 후견 계약만 체결해놔도 그런 분쟁을 아예 없앨 수가 있거든요. 후견 계약만 체결하더라도 그래서 후계자를 미리 지정하고 후견 계약을 체결해놓고 신탁에 넣고 유류만큼은 경제적 권리만 부여하는 방식이 일본에서 만든 가업 승계 지원 신탁인데요. 우리나라도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나이가 지금 한 65세에서 한 85세에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대부분 이런 걱정을 합니다. 이걸 제도적으로 빨리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이고요. 제도 개선 방안은 앞에서 쭉 제가 설명을 쭉 드려서 좀 빠른 속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경영권 문제 없는 가업 승계 담보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제약사항 딱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의결권을 신탁회사가 가지게 되면 15% 초과해서 의결권 행사할 수가 없다라고 나눠서 무의결권 주식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런 가업 승계 지원 신탁이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자본시장법은 사실 이제 그 정탈 비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본처럼 이거를 좀 예외를 줘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업 상속 공제가 저희가 중소기업들 가업 상속 공제가 되게 좋은 제도인데 실제 활용이 많이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 이 가업 유지 요건과 사후 유지 요건에서 신탁을 하게 되면 소유권이 이전되지만 수익권은 여전히 회장님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제가 세무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이 안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제도 개선을 하자라고 해서 어차피 위탁자가 그 아버지 부모 세대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소유권만 넘어가지 실질적으로는 지식권은 전부 다 부모가 행사하기 때문에 결국은 가업 승계 공제 대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유류분 문제는 김상훈 변호사님이 좀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실 텐데 유류분이 되게 엄격하게 제도가 돼 있어서 이거를 사전 통비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좀 넘어가고 그다음 농지 요즘 이제 그 저희가 유튜브 보고 신탁해달라고 하는 분 중에 한 20-30%가 농민들입니다. 농민들이 전답 과수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상속 계획을 수립하고 생전에 내 재산 보호하고 사후에 배분하는 계획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전답 과수원은 이게 상사 신탁, 상인들 신탁이 안 됩니다. 상인들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농민인 아버님이 농사를 지으면서 형식적으로 소유권만 지금 신탁사를 넘겨놓고 실제 경작을 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자격농 경제 유저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법을 좀 바꿔서라도 그게 제도 관찰력이 없기 때문에 좀 활용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재건축, 재개발, 임대차 보험 이런 것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자료로 좀 대체를 좀 하고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생명보험 청구권 신탁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생명보험 청구권은 사실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이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미성년 자녀들한테 뭐 5억, 3억 이렇게 생명보험금이 지급이 되게 되면 주로 이제 할아버지나 외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후견인이 돼가지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본, 미국, 영국 다 보면 생명보험 청구권 계약을 체결하고 생명보험을 신탁으로 놓고 나중에 돌아가신 신탁으로 놓고 신탁에서 자녀분들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자녀들 생애 주기에 맞게끔 재산 관리를 해주거든요. 이것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것도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4번에 주택연금. 이 연금제도가 되게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주택연금을 해서 이 고령사회의 노후자금을 내 아파트나 주택으로 만들어가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 여기에 신탁을 결합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현재 약관이나 기타 내용을 보게 되면 소유권이 주택연금 가입자에서 이전되고 있게 되는 신탁 방식으로 연금가입이 해지가 되는 그런 구조가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부부가 있다가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를 주택연금 가입했는데 남편이 돌아가 있었어요. 그러면 배우자가 그걸 승계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자녀분들이 유류분을 행사해서 지분이 쪼개지면 주택연금이 해지가 돼서 쪽나는 그런 거죠.